대체적으로 교육학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학 원리는 대개 여러분에게 전통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급에서만 파트가 만들어진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임용고시 교육학에는 교육 원리라는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의 전반적인 설명, 이걸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 철학, 그 다음에 교육 심리, 그 다음에 우리가 교수 학습론 해서 이것이 상권에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에는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연구, 통계, 평가와 교육행정에서 우리가 수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14개 영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행정하고 교육사회학에서 그 문제가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교육행정과 교육사회학을 집중적으로 해놔야 돼요. 예? 교육행정이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교육심리와 생활지들을 왜 또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행정과 교육사학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교육행정과 교육사학이 지금 구급의 포화 상태예요. 안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가 다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갈 가장 유력한 부분이 교육심리하고 생활지도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만 잡아도 무려 12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급만 그러냐? 엊그저께 우리가 2021년 9월 10일 날 봤던 7급에도 교육행정과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에서 25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파트만 잘 잡아도 교육학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선생님이 나온 파트는 찍어준 것만 해도 거의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광범위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교육학처럼 쉬운 부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것을 지금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했는데도 어렵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교육학이 여러분이 와닿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 3개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찍어준 것만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벗어날 수 있다면 새로운 앞서가는 내용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거는 내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시마트 강에서 전부 다 아까 콜부 이론처럼 싹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전이론, 뭐 행식도해설이다, 아니면 대체로 형태이조설이다, 그 다음에 동일요소설이다, 아니면 우리가 일반화설이다, 메타인지다, 전문가와 초보자 6개가 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만 떴어요. 문제도 이미 출제가 됐는데 답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론이 표상심리학입니다. 그건 헤르바르트 이론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통각이론이야. 그것만이 우리가 미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양 교육사에 헤르바르트를 강의할 때 한 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심리학을 할 때 전이론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6개는 다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자꾸 훈련해도 문제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책에 없으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준자료만 보세요. 예? 막 이상한 문제 갖고 와서 나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 죽여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공부하세요. 예? 25년 강의하면서 한 번도 학생들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고 해서 나머지 자료 본다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교육의 본질은 과연 어떤 의미로 갖고 있을까? 자, 옛날에 과거에 이 문제는 출제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제했을까? 자,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교육에 대한 정의라든지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의 어원적 정의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들어봤다는 걸로 우리가 끝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통적 교육에 대한 정의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안드라고지 있죠. 자, 이것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교육의 정의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라는 것은 교도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교도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교육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든 것을 교육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간의 변화를 갖고 오자는 것을 모두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의의 의미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거야. 예?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리하게 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대체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교육이란 인간의 내재적 잠재성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어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교육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재적 잠재성을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의도적으로 내적인 것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가치로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로운 행동의 변화가 교육 원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가 교육 원리가 끝날 때까지 이 용어를 갖고 설명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란 현대적 의미의 교육은 교사가 중심이 돼서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내재적 잠재성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소매치기들이 그들의 동료에게 소매치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육은 아동의 내재적 잠재성을 의도적으로 밖으로 표출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가치지향적인 변화, 이것을 갖고 오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책에 출판 쭉 줄 거예요. 이 어원적 정의가 책에 나옵니다. 자, 어원적 정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책의 첫 번째 동향 봐요. 줄만 거요. 맹자의 진심장 세 번째 구절에 등장한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우리가 교육함이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과거에는 두 번째로 바꾼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양적 의미는 이와 두케어의 합성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죠. 두케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내다. 밖으로 끄집어내다의 의미를 갖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에는 페다고고스 이런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들러리입니다.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90년대를 전후해서 사라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라졌다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안드라고지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안드라고지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성인교육, 그 다음에 사회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 그 다음에 계속교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순환교육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순환교육의 특징이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순환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물을 데피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더라도 물을 데피기 위해서는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그 튜브가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물이 돌면서 돌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교육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모두 한 세대가 빠르죠. 선생님 때 학교에 컴퓨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할 때 컴퓨터가 없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뭐예요? 순환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결론적으로 그것을 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쓰지 마세요. 보충 프린트에 순환교육은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순환교육은 전환교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순환은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이고 전환은 어떠한 특정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발전하거나 특정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다른 단계로 옮겨가면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공무원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우리 성은이 학생이 합격을 해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그러면 이 학원에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발달 단계에 맞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전환교육이야. 그러니까 특히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장애아동 있죠. 이 장애아동은 우리가 학교에서 대부분이 1:1 교육 시스템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차이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특수아동에게 떨어지죠. 그런데 그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 혼자 우리가 원룸을 얻던 아파트를 얻던 혼자 살아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스스로 터두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환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무시해도 좋다는 겁니다. 나오면 어쩔 겁니까? 제가 책 있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번에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 자, 문제가 나오면 페다고지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전통적 교육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 지적 중심, 아동은 수동적이고 기계적이다. 예? 인지적 능력을 추구한다. 전통적 교육은 전부 다 페다고지예요. 그러면 안드라고지는 다른 말로 성인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봐봐요. 그 안드라고지는 교육 봐요. 성인의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 경험 중심. 경험 중심은 생활 중심이죠. 현장 중심성을 강조한다면 페다고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과목, 학교 중심 이런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페다고지다. 그러니까 전통적 학교 교육은 전부 다 페다고지예요. 예? 그 다음에 교육 방법도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비형식적인 협동적. 상호 의존성은 뭐냐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전달하는 것은 페다고지죠. 그런데 교사와 학생이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학습의 내용이나 학습의 과제나 목표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민주적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다고지는 교사가 권위적이며 형식적으로 학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 이거는 예능거 아니에요. 틀리면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한번 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페다고지는 학습자의 경험이라든지 학습자의 생활이 중시됩니까? 생활이 중시되지 않습니까? 중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다고지는 아동의 생활이나 경험이 중시되지 않고 오로지 무엇 중심이야?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기하게 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러한 것은 대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여기는 주로 교사가 주도되는 이러한 학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육 과목을 중시한다면 이거는 학생의 능력과 실제 적용에 대한 이런 학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여기 밖에 있네요. 이 되게 자기 주도와 교사 주도를 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육 과목 중심이라면 이 안드라고지는 실제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이런 학습의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문제를 제시할게요. 자, 안드라고지가 출제되면 어디를 염두에 둬라? 페다고지요. 페다고지는 예능거 아니야. 전통적 여러분이 배워온 전통적 학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툭툭 축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 평생이나 이런 사회교육을 써놓고 답을 순환교육으로 우리가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만일의 문제가 과거의 왼쪽 페이지에 과거에 이 나온 구유형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이것은 문학용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봐요. 자, 우리는 교육은 아동의 내재적 잠재성을 의도적으로 개발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형식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교육의 형태이다. 맞죠? 자, 안드라고지는 전통적 교사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문학용으로 열 수는 있다 이거야. 그러나 다른 것은 단독 출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안드라고지를 페다고지와 비교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교육의 개념은 줄만 끄세요. 여기도 한번 과거에 출제됐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은 의도성입니다. 예? 의도성. 우리 유리가 교사예요. 교사인데 학생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데 의도적으로 좋은 인간을 양성하겠어요? 의도적으로 나쁜 인간을 양성하겠어요? 좋은 인간을 양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도성은 바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육의 중요한 용어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반드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가치지향성입니다. 자, 봐요. 자, 봐봐. 가치지향, 내재적 가치, 규범적 가치,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제시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문제에서 이 가치지향성은 가치 중립과, 예? 가치 중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미는 전부 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고자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쓰죠. 그래서 의도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지덕체의 천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여기 보면 선생님 저 다 알아요. 누가 몰라서 수업 듣습니까? 몰라서 공부합니까? 예, 야구선수 투수가 그렇게 야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손에 물집이 생기려고 던집니까? 실전에 갔을 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들 보면 이번에 막 100대리에요. 실제 경쟁력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25년 하고 전국에 있는 학원을 다 다녔거든요. 100대 1이라면 실제 경쟁률은 20대 1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 80%는요. 공부 인자 등록하고 이제 2달 하고 3달 해서 시험이 터지니까 연습사 한번 보자라는데 이 20대 1밖에 안 되는 것은 합격선에 들어온 사람이 다 20%예요. 1년에도 합격선입니다. 2년에도 똑같아요. 2년 하면 성적 차이가 엄청날 것 같죠? 그러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1점, 한 문제, 두 문제, 1, 2점 차이로 떨어진다는 말이 그게 나온 거야. 나머지 80%는 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에 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합격하는 거예요. 학생들 영어 못하는 학생들 뭐라는지 압니까? 영어에 한이 맺혀서 이제 영어 재미 좀 붙였는데 합격을 해봤다 이거야. 이러면서 합격에 나가는 거지 완벽하게 전 과목을 다 잘해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쪽팔렸대요. 영어를 엄청 보내 쪽팔려가지고 그냥 밤을 새서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좀 알 것 같더래. 근데 합격을 해본 거야. 이거 여러분의 9급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급은 절대 시건방 떨면 안 돼요. 아는 것도 틀리지 않게 해서 또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그걸 따져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 합격합니다. 9급은 머리 싸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 싸움이야. 머리 좋고 노력도 많이 하면 빨리 합격하겠죠. 그런데 그 머리 좀 좋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시건방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에 대한 것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오시면 교수와 훈련, 이건 간단히 해볼게요. 그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봐봐.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면 이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대학의 교수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인스트럭션 티칭.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을 교수라 그래요.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최적의 학습 조건을 선정해서 아동의 말로서 교육함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에 우리가 변화를 갖고 오자는 것을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중심에서 아동들 바람직한 변화를 갖고 이끄는 게 뭐예요? 교수죠. 그러면 이 교수를 중점으로 해서 인적으로 가게 되면 교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수와 교화. 교수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여기는 주로 교도소를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교수와 교화는 공통점이 어떤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가치 지향성을 추구합니다. 둘 다
바람직한 인간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가치 지향성이야.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전과 그 수퍼를 틀고 온 놈을 교도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행을 털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화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의식이 우리가 없다. 그런데 그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학교는 이러한 인간을 양성하겠다 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능력을 보고 이 학생은 과학자로 양성하고 이 학생은 대체적으로 정치가로 운동가로 양성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교도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화는 너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간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암적인 존재로 살지 말고 바람직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인간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바람직한 인간으로 전환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와 교화는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지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점을 갖고 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교수와 또 하나가 있다면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과 교수인데, 자, 훈련과 교수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와 훈련은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온다라는 점의 공통점인데 이 훈련은 가치 중립성입니다. 가치 중립성이라면 여기는 가치 추구성을 띠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바람직한 행동도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교수는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만을 교수라고 합니다. 이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소매치기들이 그들 동료에게 소매치기 기술을 전수해서 그 소매치기 동료들이 면도칼을 위해서 우리 유리 가방을 떨어서 돈을 훔치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나 교수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의미가 없어져 볼까? 옛날에 이런 게 도표도 내놓고 임용에서도 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무시하냐? 지금 이런 모든 이런 가치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 구급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피터스에 지금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더라도 아까 교육의 정의에서는 안드라고지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교수와 훈련이나 교화라든지 학습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피터스로 내용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출제된다? 피터스라는 학자의 견해에서 우리가 설명, 이 교육 원리 4개밖에 안 찍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트를 옮겨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려면 읽어보고 이 의미 없으면 읽어보지 마세요. 아, 이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예, 수험생이니까. 여러분, 나도 수험생입니다. 나도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학 교수라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100% 적중하죠. 내가 가르친 것만 내면 되니까. 근데 출제자와 가르친 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수험생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다면 여기서 그나마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은 학습입니다. 학습의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학생이 중심이 되어 비교적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다 라고 하는데 학습을 정의를 단독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학습은요, 후천적인 환경인자에 의해서 비교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일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만 정의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학습이 아닌 애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좀 조심해. 유치하지만 여기는 이미 기출이 됐고 있죠. 자, 우리는 학습은 후천적인 환경인자의 후천적
환경인자에 의한 변화로서 비교적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정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은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후천적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장기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이 출제했어요. 한 번은 옛날에는 그 지방직이 이렇게 공통도 내지 않고 막 경기 이렇게 분리됐을 때 경기도에서 이 도표 문제를 한 번 냈고 두 번째 A시 문제를 또 부산 지방직에서 또 한 번 냈어요. 그러면 임용고시에서는 중등은 잘 안 내는데 초등에서 이 안이내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학습이 자 일시적인 것은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생득적인 거, 자 후천이기 때문에 생득적인 거 이것도 학습이라고 볼 수 없죠. 성숙에 의한 거 이것도 우리가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 책의 도표를 봐요. 도표 보면 그 네모칸에 보면 L이라고 써졌죠. L은 리닝입니다. 리닝은 학습이요. 그 도표 봐봐야지, 봐봐. 책에 다 있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L은 리닝이라 해서 학습은 A는 모든 행동의 변화입니다. 마이너스, 가로 열고, 우리가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의 변화 중에서 B, C, D를 제외한 것이 우리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모칸 원행 보면 자 봐요. L이라는 리닝 학습은 B 생리적 변화, C 일시적 변화, D 성숙에 의한 변화 이것을 뺀 것을 뭐란다?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봐봐. 여러분이 이 공식을 꼭 A가 모든 행동의 변화가 된다는 보장 없어요. 출제자가 B를 모든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A를 일시적 변화로 수치를, 개념을, 용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읽어보면서 풀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A시를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우리가 이 모든 행동의 변화, 이 생리적인 거 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이건 학습일까요? 극장에 가봤죠? 극장에 막 처음으로 영화보러 들어가면 빨리 자기 자리 찾기 어렵죠? 예? 그런데 좀 있으면 적응이 돼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죠. 이런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리적 변화라 해서 학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에 보면 바빈스키나 모로 반사 같은 거 있어요. 막 착 하면 눈을 자기도 모르게 꼬맹이들 깜짝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발바닥 밑에 손가락을 차차차 건들면 발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모로 반사나 바빈스키 반사도 전부 다 일시적, 우리가 뭡니까? 생리적으로 우리가 학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 봐요. 여러분 봐요. 일시적인 것은 필요하다, 피곤, 약물, 예? 이런 거, 질병. 자, 이런 거 있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3교시에 체육 시간에 열심히 공을 찼더니 4교시 국어 시간에 졸음이 왔다. 일시적으로 학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요. 예? 학습이 아니네. 이렇게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리가 대마초를 피웠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대마초 약물이죠. 일시적이죠. 이런 것도 학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마초 피워본 적 있어요? 근데, 보면, 나도 보니까 저는 다 한번 피워봤어요. 대학 1학년 때. 옆집이 형이, 난 대마초가 뭔지도 몰라. 근데 옆집이 형이 막 그거 피우고 기분 좋아하고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는, 지금은 이제 소멸시효가 끝나서 법적 구속을 안 받으니까. 근데 피우는데 나는 그냥 담배도 피울 때도 아니니까 푹 풀 냄새만 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막 흡입을 하더라고. 흡입. 예.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그런 범죄 일탈 행동을 함으로써 나도 그 일탈 행동을 배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나는 시험에 관련 없는 거 말 안 해요. 교육사기에 가면 이걸 무슨 이론? 차별 접촉 이론이라고 합니다. 범죄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따 교육사기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그러면 이 일시적 변화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숙에 의한 변화. 저학년이 돼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잘 딸릴 수 있었다. 이것도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은 유치하지만 아마 교육학에 책만 산 사람도 다
다 골라낼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고로 변별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사장의 문제, 죽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눈여겨봐야 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쪽에 오시면 우리가 교수와 학습. 자, 교수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거고 학습은 누가 중심이 돼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쪽에 도표 보시면 4번 봐요. 4번의 목표 보면 일정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근데 학습은 일정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 안목은 교수는 지적 체계라면 학습은 후천적 환경 인자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생활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오시면 교육에 관한 사상적 변화, 이거는 뭐라고 써놓냐면, 뭐라고요? 서양 교육사를 쓰세요. 여기냐면, 이거는 옛날에는 다 설명해 줬지만 서양 교육사에서 이 학자로 출제됩니다. 이게 단 조건이, 여기서, 뭐요? 인격성에 초점을 둔 학자가 누구냐?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이 앞에는 이걸 강의를 해줬어요. 자세히 해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서양 교육사에서 자주 나오는 서양 교육사는 인물사예요. 인물사가 자주 나온다면 첫 번째 고대 그리스에 해당되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쪽,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근대사에서 주로 출제되죠. 헤르바르트, 페스탈로치, 아니면 누소, 이런 인물사가 서양 교육사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거의 여러분에게는 지금 서양 교육사의 인물사도 출제되지 않고요. 2021년 9월 11일 7급에서 계몽주의가 서양 교육사가 지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2021년 6월 달에 봤던 지방지 교육행정지 보게 되면 연구, 통계, 교육공학, 이런 데서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데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대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 파트면요, 여러분 한 달이면 진도 끝내버립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이거 안 나와.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건너뛰고 보지 말아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금이 아니라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 20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교육학의 변천관념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출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이런 입장의 조건을 알고 서양 교육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개념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서 인격성에 초점을 뒀다. 도덕과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 헤르바르트, 이 헤르바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임용고시에서는 페스탈로치나 누소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육행정직에서는 헤르바르트가 서양교육에서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 서양교육에서 할게요. 이건 집중적으로 강의할게요. 그 다음에 문화성에 초점을 두면 슈프랑거, 교육은 문화의 번식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성.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조심할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연이다, 운두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예부에 주어지는 인위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교사의 지시, 주입, 교사의 체벌,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걸 배제하고 아동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여기 운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 봐요. 자, 여러분 누소가 지금 누소가 대표. 자,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예부의 인위적인 것을 봐요. 누소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누소는 교육의 3요소를 인간, 자연, 사물이라고 했다. 누소는 교육이란 아동의 자발자전의 조성작용이라고 했다. 누소는 아동의 체벌을 반대하였다. 맞죠? 아동의 소극적 교육관을 추구했다. 소극적 교육관은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놔두자는 거죠. 이거 자연.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나오면 누소가 문제가 나오면 누소를 통째해 입으려고 그러는데 일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누소의 자연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다? 바로 예부의 인위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외부에 주어지는 주의, 지시, 통제, 체벌 이런 교육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면 질까요? 자, 다 봐요. 루소,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지금 나온 LNK 이런 놈들을 네모칸에 놓고 공통점을 꼽아라. 누구 중심의 교육이요? 아동 중심의 교육을 말합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내지 않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은 두이 페스탈로치죠. 그래서 교육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이다. 그래서 두이는 교육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 경험의 재구서, 교육은 생활이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육 철학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페스탈로치 이놈도 우리가 교육학의 아버지라 해서 엄청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따가 서양 교육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성의 코메니우스, 이 코메니우스도 서양 교육사인데 이 사람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감각적 실학주의라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도회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봐봐. 도자가 들어가면 그림도자입니다. 그림책이에요. 세계도회. 우리나라의 건건의 입학도설. 뭐예요? 전부 다 그림책이에요. 그러면 그림책은 누가 좋아해요? 아동이죠.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는 우리 시청각교제의 선구로서 우리나라 근근이 있었던 입학도설보다 약 200년이 뒤처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는 감각과 직관, 실물교육, 시청각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봐봐. 여러분이 다른 책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냅니다. 서양교육사에 가장 책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계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 갔을 때 뭡니까? 두 번째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예요? 건건의 입학도설이야. 근데 한국교육사 이따 강의하면서 설명하겠지만 더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임용고시에서는 이미 문장이 떴어요. 장원의 아이연락 들어봤죠? 못 들어본다면 뭐요? 이렇게 돼요. 아까 들어보면 이것도 문제다가 이 교육학이야. 문장 길고 짧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예? 근데 장원의 아이열람이 왜 중요하냐면 자를 전따지 아니면 중국의 맹자왈 이런 시대에 이 아이열람이란 책은 이 역관 출신인 장원이라는 사람이 중국과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이솝 이야기 것을 재밌게 서술한 책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 책이 재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장원의 아이열람이 이제 이 근건의 입학도서는 동네 이장도 풀어부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 헤르바르트는 도덕과 인격, 수프란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페스탈로치나 뉴스나 엘렌케는 자연성 이렇게만 구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밑에 나오면 그 피터스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피터스는 여러분 봐요. 브루너라는 학자 들어봤죠? 브루너가 지금 포화 상태로 모든 시험에 너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브루너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피터스입니다. 예? 그러면 이 피터스라는 학자는 적지 마세요. 여러분 책에 그 보충 뿌린 때 이따가 안 받는 사람 받아가세요. 그러면 보충 뿌린 때 피터스를 내가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피터스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교육은 뭐냐? 인문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인문으로서의 교육은 바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화나 가치관이나 습관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스는 교육이란 정의를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교육은 바로 성인이 되어가는 바로 그 문직이라는 겁니다. 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배우는 이유는 장차 사회에 나가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고로 교육은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다. 그 인문은 바로 성년식을 대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임용에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엄청 쏟아진 문제가 여기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있죠. 그러면 이 피터스는 인문으로서 교육인데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이 교육의 개념 준거에서 규범적.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 부분 죽습니다. 여기를 잡아줘야지 이따가 한국 교육사에서 여러분 2항과 2까지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내가 지금 그 기출문제, 대한민국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기출문제가 수만 문제 되는데 그걸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여러분에 맞는 것을 기출문제를 전부 다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이 피터스가 지금 다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예제적 가치를 갖고 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2항과 2를 갖고 이기지학이나 이인지학으로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옮겨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만일에 2항과 2가 나오지 않으면 이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교범적 가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우리가 내재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자. 내재적이 있다면 예제적 가치가 있죠. 내가 이 성은이 학생이 착한 행동을 하니까 칭찬을 하고 또 용돈을 올려주고 금전을 줬어요. 예부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예제적 가치가 됩니다. 그럼 내재적 가치는 뭐냐? 예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공부하는 그 자체, 학문하는 그 자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희열심, 뿌듯함, 짜릿함 이런 것을 느끼고자 하는 거지 예부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제적 가치는 예부의 칭찬이나 금전, 음식 같은 걸 받기 위한 것이고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 자체에 학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 가치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대립되는 것은 뭘까요? 예제적 가치가 되고 여기와 대립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수단이나 도구적 가치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교육학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교육학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고 교육학을 통해서 뭔가의 자기 인성을 터득하고 하고자 하면 내재적이 되겠죠. 근데 교육학 행정직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학을 배우고 있죠. 이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자체의 만족이 아니라 행정직을 합격하는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제적 가치, 도구적 가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규범적 준거는 바로 그 교육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내재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규범적 준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인지적 준거가 있죠. 인지적 준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에 줄을 꺼봐요. 1번에 보면 지식이나 이해, 인지적 안목 이것을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지식의 형식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식의 형식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지식의 형식은 우리가 지식의 인지적 안목 이런 것을 이 내용면에서 구체화시켜준다. 쉽게 말하면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규범적이라면 인지적 가치는 이 내재적 가치를 교육 내용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때요? 가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인지적은 2번 봐요.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을 추구한다. 자 봐요. 이 사람은 규범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내재적 그 자체죠. 근데 그것을 수업 도중에 교사가 바람직한 신념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가르치는 준거를 말한다. 인지적 준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오시면 대체적으로 과정적 준거는 뭐냐? 쉽게 말하는 걸 우리가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과정적인 것은 뭐냐? 자, 아동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접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동이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아동이 가치 있고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접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뭐예요? 흥미나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여러분이 2번 봐요. 1번에 2번 보면 아동의 흥미를 토대로 아동의 의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고 자발성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가 계속 뜻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충 프린트에도 내가 두 가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좋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태죠. 그런데 이놈은 계속적으로 좀 파생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봐봐. 문제가 교육학은 만들려면 끝이 없는, 근데 이 교육학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7급에서 뭘 출제를 했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쿠쇼라는 사람인데, 오쿠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피터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은 바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항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 교육 철학에 보면 항존주의. 자,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는 더 그레이트 북스, 이대한 고전 속에 있다. 그러면 이대한 고전 속에 들어있는 정신작용을 탐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존주의가 가장 교육의 본질성을 추구합니다. 철학에서 배웠죠. 우리 처음 된 사람은 이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항존주의는 뭐라고요? 이대한 고전의 탐구를 통해 그 고전 속에 담겨있는 가장 근거적인 교육의 본질성을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성이 뭐냐? 자아실현, 인격 완성, 학문 자체가 갖는 그 만족감,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바로 영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고 보편적인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터스의 교육을 떠놓고 다음 중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철학사조를 꼽아라. 그러면 누가 돼요? 항존주의가 되죠. 듀이를 써놓고 답을 골라내면 뭐가 돼요? 진보주의가 되죠. 그렇게도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잘 골라내기가 어려워요. 예, 선생님이 진보주의 특징은 아동 중심 경험이나 생활을 중시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써놓고 연관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 교육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은 일상적 생활이 아니다. 그러면 일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아니다. 그럼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예제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는 교육이 갖는 그 본질성, 목적지향, 그 자체, 자아실현, 인격 완성, 극기도야, 자기각성, 학문의 그 자체의 만족감, 뿌듯함, 희열심, 짜릿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예제적은 뭐예요? 외부에서 보상을 받게 한 것이 예제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상태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연결되는 여기가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 여긴 굉장히 중요한데 봐봐요. 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내가 지금부터 한국교육사까지 나눠보면 툭툭 쳐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예제적 가치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위 개념은 뭐예요? 내재적이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인지학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이기지학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인지학은 실천적입니다. 예적이고 환경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거고, 이기지학은 수양적이고 내적이며 정신적이고 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육사 배우죠? 이항은 주리론입니다. 관념이고, 자, 니 철학이죠. 니 철학. 관념이고, 이거를 우리가 관념이고, 그 다음에 내적이고 정신이다. 그러면 이 니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는 거경이라 했고, 여기는 기라고 했으며, 여기는 국리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서는 이항의 교육사장을 써놓고 두 개를 골라내게 합니다. 이항은 어디를 중시했다? 이항은 거경과 어디를 중시해요? 이기지학을 추구하죠. 자, 여러분 성리학자가 이거 다 여러분 임용고시는 엄청 나와서 여러분은 지금 이 원리 파트에서 내재적과 이기지학만 연결시켰죠. 근데 한국교육사 하면 다양하게 연결돼요. 봐봐. 이항은 니 철학이기 때문에 이기지학이죠. 관념, 내적, 수양, 정신. 그러면 이도 성리학자지만
이 사람은 사회 경장 사상에서 보듯이 개혁적 사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기제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기제약보다는 실천과 현실 경험적인 이인제약을 더 강조하죠.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성리학자는 이기제약을 더 중시합니까? 이인제약입니까? 성리학자. 그러면 실학자는 자, 실학의 선구자였던 이수광은 뭐라고 말하냐? 이수광은 성리학자가 지나치게 사변적인 학문인 이기지학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우리는 이인지학이 진정한 학문의 실체이자 요체라고 주장합니다. 이수광은 실학자의 선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제시하죠. 자,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가 쓰는데 이 한통속이 있어요. 들어보면 다 곤란해버려요. 이게 교육학이야. 그걸 못해주면 강사의 무능력이야. 왜냐면 이거 지금 옛날에는 여러 옛날에 우리가 한국 교사들 이런 배우니까 니나 디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예? 선생님도 이 이기제학도 강의하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문제를 임용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나와버려요. 박학이 있다면 신문 똑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실천적, 정신적, 외적, 내적, 실용적, 경험적, 정신적, 수양적 이게 됐죠. 그런데 또 임용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상달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잘 아는 안정복이 우리가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도 근데 안정복이 뭐라 하냐면 이 공자의 사상이야. 하학이 상달이다. 그럼 하학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거죠. 그러면 상달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며 내적이고 정신이다. 끝나버렸죠. 이제 들어봤죠? 이제 만일에 이 부분에 나와서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상 탓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잘못이죠. 들어보면 골라낼 수 있는 것을. 이게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때 공자의 사상에 심취해서 책을 좀 많이 봤었어. 공자에도 한번 미쳐보기도 하고, 막 그 불교에도 미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때는 뭡니까? 또 간상에도 미쳐서 또 막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가 남의 철학을 내가 이해해서 뭐 할 겁니까? 예? 그래서 모든 걸 적고 이제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했죠? 박수. 예? 그러니까 이 같죠, 이제? 그러니까 이 같죠? 왜 그러냐면 이따가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예제적, 이인지학 이런 거 있고 이 박학, 하학, 그다음에 내재적인 것은 우리가 이기지학, 그다음에 니처라, 거경, 신문, 상달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강은 결론적으로 이란 대체적으로 성리학자가 이기지학만을 하고 신문을 추구한 걸 비판하면서 진정한 학문은 이인지학과 박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안정복은 우리가 하학진함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봉기대승과 이항이 사단칠전 논쟁을 벌일 때 경상남도 산청에 있던 남명조식이 둘을 싸잡아 비판합니다. 이 가소롭기 그지없는 놈들아, 하학도 모르면서 상달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 잘못된 것이다. 고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학문의 실체라는 것은 하학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뭐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누구나 들어보죠. 근데 지금 이런 그런 시험에 우리가 임용에서만 지금 문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낯선 용어처럼 들리는데 이 시험에 나오면 이제 기출문제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죠. 그때는 늦어요. 학교 가는 공부는 설령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그 문제가 몇 년 후에 나올지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앞에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절대 강사들은 뒷북치면 안 돼요. 작년에 여기 나왔다 오면 여러 번 한 사람이 우리 시험 보는 그 장소의 20문제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제 진도관장께 마지막으로 있다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는 학문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는 기본 개념과 원리, 아이디어면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가치로울 것이냐? 지식의 구조는 기본 개념은 사물의 속성의 정의를 내려준 거죠. 개념과 원리, 아이디어라면 지식의 형성은 과연 그 수업에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이 가치로울 것이냐?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 가치로운 것이 뭐냐? 여러분 책에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의 정의에 2번에 보시면 공적 전통이라는 용어가 줄을 꺼보세요. 그 공적 전통은 뭐냐? 그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적 전통은 그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해갔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자, 봐요. 2개밖에 안 가르쳤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드라고지하고 페다고지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피터스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는 한국교육사까지 연결하는 예제적이냐, 내재적이냐 같은 동의어를 묶어줬고, 그 다음에 이따가 교육 과정에 갔을 때 이 불어너가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이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까지를 가르쳐주면 이제 이 피터스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5페이지 오시면 이제 줄만 쭉쭉 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 현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말이야. 자, 봐요.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시대죠. 예? 세계가 모든 게 망들의 망으로 연결돼서, 예? 우리는 세계 각지에 일어난 걸 일순간에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만능선은 환경,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번에, 그래서 칸트나 루소, 네빈주, 로크, 이런 사람이 전부 다 19세기 초반 놈들이거든요. 20세기 초반의 인물들인데, 그때와 지금 시기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이 맞나면 내가 이 넣어놓고도 괜히였다 생각이 돼. 다른 사람이 썼던 책에는 이게 없을 거야. 근데 내가 20년 전에 구국 교육행정직을 하나 썼거든요. 그 책에도 지금 이 내용이 남아있더라. 근데, 네빈제나 이라는 사람들, 뭐, 우리가 루소, 교육의 중요성이고, 그 밑에 보면 교육의 부정, 그러면 소질, 만능, 유전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소펜하우어, 넘버로서는 범죄 골상학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 읽어보더라도 범죄 골상학 보니까 그거 보니까 뭐냐면 이 미간이 좁고 그 다음에 양쪽에 눈이 치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이게 뭐냐면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을 둔 우리나라에서 실제 연구를 했어요. 사형 집행을 둔 사람들 사진을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갇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 안 하고 간장쟁이한테 갖다 줬어요. 다 틀려버려. 다 틀려버려. 이성은이처럼 굉장히 예쁘고 착하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만나보면 또 악의 탈을 쓴 사람이 될 수.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는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살아오면서 뭘 느끼냐면 저도 집사람이 충남 보령인데 대학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 착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착한 건 맞는데 다시 태어나면 집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충청도 사람하고. 예. 재미가 없어요. 예, 막 경우에 따라 좀, 자기 왔어. 이 알람 좀 띄우고 하는데 나보고 뭐라 하지 알아요? 우리 집안 중학교 선생님인데 뭐라 하냐면 문자가 와요. 빨래 탈탈 털어 말려. 청소기 밀어놔. 그러다가 한번 내가 자네 종인가 말을 좀 예쁘게 하지 그랬더니 그런 줄 모르고 살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할 말이 없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주하고 충청도 여자들만 빼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예? 근데 애교가 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넘버러스의 범죄 골상학도 여러분이 보면 옛날에는 전라도 오면 막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고 충청도가 굉장히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 사는 데 가더라도 범죄인도 있고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바꿔야 돼요. 이 앞에 나가 서대전역 버스 타러 택시를 타고 갔더니 택시기사가 어디 가세요? 이게 광주 갑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가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산답니까? 왜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좀 정치를 못하면 비난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국민의 그 국회의원도 찍어줘야 되는데 그쪽은 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 맞아요. 저도 처갓집에 인사 갔더니 전라도 빨갱이 왔다고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나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전라도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역을 보고 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당을 떠나서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예?
너무 그런 것이 저기도, 그래서 저는 강교열이 살지만은 절대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한번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헌금 뭐 있습니까? 했더니, 와, 이 사람은 헌금이 뭐 있어? 갖고 3명이 달라보고 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의 부정스러운 쇼펜하우라는 논버로서 멘델 유전의 법칙이죠. 이런 것이 있는데,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요. 나머지 무시해버리세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오면, 여러분이 뒤쪽에도 뭐 교육의 효과 있어. 유전이 중요하냐. 그래서 뭐 에드가게 연구, 그 다음에 주크 가게, 클라이마카크 가게,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기도 조금만 눈여겨보세요. 교육의 구성 요소와 행태에서 교육의 3요소 있죠.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첫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교육의 3요소,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그 다음에 교육의 객체는 학생이다. 교육의 매개체는 교사와 학생이 원활한 교수학습,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 교과서 같은 거 있죠. 시청각 교재나 교과서가 있죠. 딱 여기까지 교수가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딱 손을 들면서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입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가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또 딴 놈이 학생이 교육이 아니고 막 설전이 붙었어요. 이게 교수가 딱 책을 딱 덮더니 내 수업 듣기 싫으면 다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나가본 거야. 돌아온 것은 F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교육의 주체는 교사고 교육의 객체는 학생이고 매개체는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교재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청각 매체, 도야제, 실습도구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 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도 특별하게 대답할 근거는 없습니다. 나도 말 못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우리 철없을 때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대체적으로 3번의 교육의 형태 있죠. 이걸 좀 비교하는 거. 봐봐. 교육의 형태면 형식교육은 일정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돼. 이거 조심해. 이 용어를 알아야지. 이따가 서양교육사에 한국 교육사에 가게 되면 경당과 하랑도가 나옵니다. 여기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형식교육이라고 여기를 우리가 비형식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교육은 일정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걸 형식이에요. 학교를 중심으로 일하는 게 형식교육이에요. 그러면 비형식교육은 뭐냐? 일정한 교육기관이 없는 생활 중심의 교육을 지칭하겠죠. 그래서 교육기관에 가지 않고 우리가 대체로 인간관계에 있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자, 뒤쪽에 오시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교육, 그 다음에 교사가 주체냐, 부모, 선배냐, 이렇게 해서 형식과 비형식적 교육을 나눠놓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가 딱 한번 나왔는데, 이 형식 교육은 대부분이 일정한 학위 수준을, 학위 수요 같은 것을 중요시 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면 졸업장을 주겠죠. 그런데 비형식 교육은 학위 수요보다는 일정한 자격과 수료를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교하는 문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식 교육은 일정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 학위를 주죠.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데 이 비형식은 생활 중심의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학위 수요보다는 일정한 자격,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은 6개월 과정 있죠. 최고 경륜자 과정. 그 학위 과정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수료 과정이에요. 수료증을 주죠. 이런 것은 대부분이 비형식적인 의미를 많이 제시해요. 그래서 여기가 시간적으로 장기성을 띠죠. 교육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 고, 대까지 하면 보러 16년을 교육한다면 이건 6개월 과정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뭐요? 단기적,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교육하는 이 단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은 비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것을 대부분이 형식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학교 제도권 밖으로 나오는 교육을 비형식적 교육이라 하는데 이따가 이것을 이해할 때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이 경당은 일정한 교육기관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하랑들은 일정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잡고 있으면
경당과 하랑, 이따가 경당, 태학하고 경당하고 하랑도 하고 이 세 개를 자꾸 묶어버릴 겁니다. 그럼 다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왕 때 국학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발해에 있었던 주자강,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국자강과 조선시대 성균관 네 개를 묶어볼 거야. 지금 전부 다 시험 분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엊그저께 6월달에 시험은 뭐예요? 다음 중 통일신라의 국학과 고려의 국자감의 공통이 뭐냐? 논어와 효경이 공통이었죠. 그럼 임용고시 한번 볼까요? 자, 고려시대의 국자감과 조선시대의 성균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렇고 그렇게 내니까 이 국학과 국자감과 조선시대의 성균관을 묶어버리면 대한민국 어떠한 시험도 답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각계전투로 가르치면 국학 따로 가르치고 하게 되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세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빨리 나가줘야 돼요. 왜냐면 이번 강의는 뭐냐면 시험에 나올까 잘 안 나온 부분은 그냥 하고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할까요? 그러니까 심리 파트라든지 생활지도나 교육 사회학, 행정 있죠.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18페이지 보시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교육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대충 목표도 있고 뭐 이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육의 목적 유형 여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교육의 목적 해서 본질적 목적 그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그 교육 자체가 갖는 그 자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도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여러 가지 신분 상승을 하거나 직업을 얻거나 승진을 하고자 하거나 교육행정지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뭐요? 수단입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내용 있죠. 이거는 전부 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 직업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거나 여러분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승진이 빠르겠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수단적 기능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따가 교육 사회학에 가면 이 부분이 또 나와요. 그 교육 사회학에 나오게 되면 특히 교육 사회학에 가면 무슨 논이 있다? 기능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론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회화를 촉진하고 교육이 경제를 발전하며 교육이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직업 획득과 생계유지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빠르다. 이런 건 전부 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수단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남보다 더 높은 돈을 받고 빠른 승진을 하고 사회적 우대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있죠. 그런데 이 본질적이라는 것은 학문 그 자체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중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끼는 인격완성이나 뭐 자아실현 이런 거 있죠. 인격완성과 자아실현 어떤 학문을 탐구하면서 느끼는 희열심, 막 뿌듯함, 자 이런 거 있죠. 희열심과 이 뿌듯함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의 그 자체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 자체의 성격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국가적 발전이나 경제적 발전과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걸로 이용되면 전부 다 도구예요. 이봐요. 봐요. 교육이 그 나라의 국가를 발전하고 민족을 발전하고 경제를 발전한다. 도구입니다. 교육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것도 도구입니다. 교육이 개인의 발전으로서 생계 유지와 직업을 획득하고 빠른 승진을 촉진한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 자기의 각성과 자기도야, 인격 완성, 자아실현, 학문에 탐구하는 그 자체의 뿌듯함, 희열심 이런 것에 뒀다면 전부 다 뭐다? 본질적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제 서로 간에 연결해 봐요. 여러분이요.
이기지학이라면 이인지학이 되고 신문이 되면 박학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달이 된다면 하학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수기가 된다면 치인이 되겠죠. 거경이 된다면 국리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성이 나눠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이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자꾸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려 말에 그 안양이 최초로 소개를 시키고 백의정이나 박춘자가 원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성리학을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 전래일 때 이미 원나라는 북방을 통일하고 송나라 주자가 만들었던 이 성리학은 송나라는 이미 양주강 이남의 남송으로 쫓겨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주자가 만들었지만 성리학을 원나라에서 우리가 대저 백의정과 박춘자가 직접 배워와요.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전래됐던 성리학을 실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실학은 뭐예요? 천적 학문이잖아요. 실용적이고. 왜 그랬을까? 남송의 성리학이 관념적이고 정신이며 수양적 학문이었다면 이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성리학을 수용했던 원나라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수용됐기 때문에 성리학이 바로 우리가 실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성리학이 관념적이고 이러한 추상적인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정신적인 수양으로 바뀌었을까? 그런 16세기 정통 성리학적 맹분론을 갖고 있는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성리학이 이러한 대체로 관념적이고 추상적 허구의 학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에 등장하는 실학은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이 성리학을 비판하고 들어서게 되죠. 천하의 이치를 너희들이 다 알았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사상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리학의 이양이나 이 두 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예. 성리학이 지금 양대맥이 흘러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기로 영남학파 그런 건 한국사 문제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학이나 상달, 예? 그 다음에 거경과 국리에 관한 문제, 이기지학과 이인지학을 반드시 이항과 이로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대체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에서 있고, 그다음에 교육 활동 자체가 목적이다. 수단적인 건 교육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존재한다. 그래서 가치성도 가치 지향이냐, 가치 중립이냐. 그다음에 뒤쪽에 오시면 인격 완성 자아실현 본질이죠. 국가, 사회, 개인의 발전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 목적, 이거는 뭐라고 써냐면 암기,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특강하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헌법 31조의 조항이 6개 항입니다. 여러분 오타가 나왔죠. 5항이 2개인데 마지막 6항으로 바꾸세요.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이 교육에 관한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와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이걸 볼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반드시 교육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예라고 하면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6개 항입니다. 첫 번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자, 두 번째, 이 내용에 있는 그 자체가 들어가야지 약간 변형된 용어 말이 들어가도 답 안 돼요. 그냥 봐봐. 헌법은 가장 상위법이고 원론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의 6개 조항, 이 용어, 이 말 자체가 들어가야지 다른 우리가 여러분이 부가된 용어를 붙이게 되면 기본법이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처음에 이해 갔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준다. 이렇게 설명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과 종교, 인종,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별, 종교, 인종
이 용어는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어요. 능력에 따라 이렇게 됐죠. 근데 성별, 인종, 신분 이런 용어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항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자주를 거예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있죠? 자, 조심합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렇게 됐죠. 그거 줄을 거예요. 근데 봐봐. 자, 봐봐요. 우리나라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률이 바로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정기 중등학교를 중학교라고 하죠. 9년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맞아요. 무상이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 아닙니다. 이해갔어요? 그리고 봐요. 자,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렇게 됐죠. 근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면 헌법 아니에요. 교육기본법이 돼버려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무상입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교육기관과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의무교육기관은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등학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가장 큰 처벌은 뭔지 알아요? 강제전학이죠. 근데 고등학교는 제적시킬 수 있어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무상은요, 봐봐요. 여러분 입학금, 우리 성은 양 입학금 안 냈죠? 수업료 안 냈죠? 이런 거 있죠? 교과서 돈 주고 샀어요? 공짜로 샀어요? 공짜로 줬죠? 선생님은 입학금 다 기억나요. 교과서도 샀어요. 근데 입학금, 수업료, 그 다음에 교과용도서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급된 것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5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지난. 자, 여기다가 봐요. 여러분 봐요. 자, 봐. 평생교육이에 봐봐. 특수교육, 네? 특수교육이라든지 뭐 과학교육 다른 것을 붙여도 절대 답이 안 돼요. 오로지 뭐만 들어가야 된다? 평생교육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항입니다.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제도와 운영, 교원의 지위가 향상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개 항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3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임용고시는 몇 번 나왔을까? 임용고시도 3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6개 항을 예쁘면 답도 나중에 답만 틀리겠죠. 예, 옳은가 하면 내목관에서 골라내기 하고 옳지 않는가 하면 교육기본법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부터 교육기본법은 내용의 1번 편성책에 봐. 총칙. 보시고 2장 봐요. 2장에 보면 교육 당사자. 자, 교육 당사자는 헌법에 없습니다. 학습자, 줄을 거세요. 보호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학습자, 보호자, 그 다음에 교원과 교원단체, 학교 설립 등을 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부모가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봐요. 보호자가 왜 중요하냐면, 자, 취약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있으면 학부모도 보호자가 되겠죠. 엄마 아빠가 외국에 외국에 돈 벌러 갔어요. 삼촌이나 할머니가 그 취약 아동을 데리고 있다면 누가 보호자가 돼요? 외삼촌이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요 내용의 뭡니까? 2조 교육 이념, 홍익인간의 이념이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에 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4조 조심합니다. 교육의 기획인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에 관계없이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의 자주성 및 전문성. 여기는 전부 다 딱 헌법에, 행정법에, 교육행정법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중복되니까 읽어보면 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의 중립성 6조입니다.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다하여 우리가 어떤 정치적 파당적 종교적 파당으로부터 편견을 받지 않을 것, 이걸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예지 마시고 이따가 행정에 가서 또 나와요. 그다음에 자 8조 보세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과 3년의 중등교육이다. 이것을 헌법으로 들어가면 답 안 돼요. 예? 헌법은 뭐라고 써놨어요? 의무교육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교육, 유아교육과 초등,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오시면 그러면 학교 교육의 목적이 나오죠. 자, 봐봐요. 유치원은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죠.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 중학교는 초등교육에 받은 교육의 기초의 중등. 자, 고등학교를 조심하세요. 자, 뭐라고 되냐면,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시험에, 자, 뭐냐,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잘 안 내요. 근데 중학교부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초등학교에 받은 교육의 기초에 가로를 쳐봐요. 중등교육. 자, 보세요. 자, 봐요. 우리가 초등교육하면 초등학교죠. 중등하면 정기 중등학교를 중학교로 하고, 후기 중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하면 중고등학교예요. 고등교육하면 어디가 돼요? 대학이 되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우리는 중등교육은 정기 중등 중학교, 후기 중등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고등학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은이 실업계 중학교 나왔어요? 아니죠. 그러면 실업계 학교가 나오면 고등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에 네모칸을 치세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 여기를 빵꾸 낼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 지금 봐봐. 왜 자꾸 하냐면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예? 이 용어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초 전문교육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중학교에 받은 중등교육의 기초에, 예? 중등교육의 기초에, 중등교육의 기초적인 전문. 이 기초라는 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즉, 직업적인, 이 용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직업적인, 전문적인 직업교육, 이 용어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그 다음에 뭐 수산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있죠. 근데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대학입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입니까? 기초 전문입니까? 이거 봐봐요. 문제, 쭉 이걸 써놔요. 문제라는 거 뻔해요. 예를 들면 9급은 우리가 말 쭉 써놓고, 기억 써놓고 쭉 해놓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선택하라 하고, 뻔해요. 문제 놓고, 뭐요? 중등교육, 전문 직업교육, 그 다음에 뭐요? 고등교육, 이렇게 쓰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술교육, 이렇게 용어를 써줍니다. 이 때문에 이 용어 그 자체가 아무리 같은 말이라도 지금 나온 용어가 이 기초 전문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좀 하고 나머지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여러분이 어디를 넘어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26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보지 말라는 건 안 봐도 돼요. 예. 그래서 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들었던 학생이 두 번 듣고 있는 학생인데 극소에 빠진 거 있어요. 특히 서양교육사까지는 없어요. 근데 철학하고 심리나 들어가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극히 여러분 보시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보충 포인트를 설명해 줄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